안녕하십니까. 양다이TV에서 비유를 담당하고 있는 비달 황종민 원장입니다. 네, 정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달 권민수 원장입니다. 뉴스 보니까 머리 뒤통수나 뭐 그런 거를 예쁘게 자라게 하려고 헬멧을 좀 씌우고 막 그런다던데 그게 효과가 있다면 턱에다가도 하는 뭐 장치 같은 거 개발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애기들 뭐 그런 비슷한 시도가 있었는데 이제 일단은 머리뼈는 이게 그냥 큰 하나의 뼈가 아니고 여러 가지의 작은 뼈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서 하나의 머리뼈를 이루고 있는데 그게 성인이 되면 그게 그 작은 뼈들에 붙어 있는 그 경계가 다 이제 골화가 돼서 딱딱해지는 건데 딱딱하기 전에 아기 때는 약간 이렇게 누르면 눌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누르면 뼈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천문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아마 요즘 보니까 아기들 이제 두상 관리 해준다고 하면서 그런 예쁜 두상을 가진 헬멧을 만들어서 애를 이렇게 씌워서 보면은 네네네. 되게 꼬마들 있잖아요. 꼬마들 막 이제 조금 걷고 막 아장아장 하는 애들 그런 애들한테 그런 헬멧 씌운 거 저도 본 적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머리는 뭐 그렇게 되는지 어쩐지 저희는 모르죠.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런 비슷한 시도들이 턱도 있었어요. 뭐 지금도 좀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턱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효과가 좀 제한적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뭐 20년, 30년 전에 이제 특히 주걱턱 환자에서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죠. 윗턱을 좀 당겨서 성장을 유도하거나 아래턱을 이렇게 잡아줘서 아래턱이 더 자라지 않도록 성장을 좀 억제하려는 노력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한 10년, 20년 이렇게 연구들이 계속되고 시도가 있고 그에 대한 연구들이 있고 검증이 절차를 거치면서 이런 시도들이 궁극적으로는 성인이 됐을 때 양악수술이 해야 되는 환자를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효과는 사실 거의 없더라. 제한적이죠. 굉장히 네. 제한적이다라. 제한적이고 라는 이제 결론이 좀 나온 것 특히 같죠, 그죠? 아래턱의 성장을 막을 수 있는 거는 침캡이라고 해서 이제 아래턱의 성장을 막는. 왜냐면 이론적으로 머리랑 여기랑 꽉 눌러놓으면 얘가 안 자랄 더는 안 자랄 것 같으니까. 그렇긴 하긴 했는데 실제로는 아래턱 성장 같은 경우는 그런 아이 때 일어나는 경우도 조금 있지만 2차 성징하면서 또 확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좀 제한적인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나마 성장을 좀 유도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위턱을 약간 꺼낸다거나 페이스 마스크 그런 것들은 기타 구내 장치 약간 효과가 있다고는 하는데 아까 황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골격적인 문제를 드라마틱하게 해결하고 나중에 수술을 안 해도 되게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드라마틱한 체인지는 좀 제한적이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제한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시도됐던 게 플레이트를 고정을 해서 금속핀을 빼고 그 다음에 위에도 금속 플레이트를 달아서 그걸 서로 이제 고무줄로 당기고 하는 장치들이 있었죠. 성장 조절을 입안에서 하는 입안 장치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한때 10년, 20년 사이에 또 좀 곽강을 받다가 이제 장치가 고무줄을 계속 거니까 잘 풀리는 문제들 뭐 등등등의 문제들이 있으면서 그 전체적인 비중이 많이 또 그러니까 그게 줄어들었죠. 그 장치는 뭐 황 원장님도 저보다는 경험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황 원장님이 또 그런 플레이트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한쪽씩 빼는 거 그렇죠. 양쪽으로 빼게 이렇게 좀 그래가지고 만들었죠? 그게 아래턱은 그나마 플레이트가 문제가 없죠. 네, 맞아요. 유지가 되고 하는데 그 힘을 받아주는 위턱의 이제 플레이트는 아래턱은 상대적으로 좀 단단하고 위턱은 좀 무르거든요. 근데 애기들 턱은 어른의 턱보다 훨씬 더 물러요. 성장 중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 금속핀이 딱 고정되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움직이면서 이제 루즈닝이 되는 거죠. 이제 그 금속핀이 그냥 몸에서 처음에 딱 붙어 있다가 이제 서서서 힘없이 그냥 떨어져 나오는 그런 경우가 생겨. 이 뼈가 워낙에 약하니까 충분한 고정력이 없으니까 쓰다 보면 뭐 한 두 달, 세 달 지나다 보면 이게 풀려서 와요. 그래서 제 환자 중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거를 저한테 했어요. 했다가 2번 풀리고 어머니께서 포기. 안 되겠다. 애기가 너무 고생한다. 그래서 맞아요. 그러면 일단 그냥 성장을 지켜보십시다 하고 성장이 끝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양악수술 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양악 수술을 막기 위해서 이게 예방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양악 수술 자체를 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페이스 마스크나 침캡처럼 뭐 얼굴에 자는 여러 가지 장치들 또는 입 안에다가 뼈에다 직접적으로 한 장치들에 대한 시도가 있었지만 이런 시도가 양악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양악수술 하지 않게 완벽하게 막는 역할은 아직까지 좀 실패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긴 하죠. 의미는 있죠. 네. 어떤 의미를 갖고 왔냐면 애들이 이제 아래턱이 많이 자라기 시작해서 앞니가 거꾸로 물리게 되면 이제 주로는 이게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쯤에 이제 생기게 되니까 언어를 배우고 이제 학교 생활을 막 하는 시기에 남들과 다른 어떤 이게 앞니 상황이나 외모가 아이들의 뭐 심리적인 어떤 위축감 또는 이제 언어를 배우는데도 좀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치아를 이제 정상적인 관계로 돌려주는 정도의 이제 주로 포커싱을 요즘은 가져서 많이 이용하려고 하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겠지만 이게 뭐 어떤 양악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성장이 끝났을 시점에 필요 없게 만드는 효과까지 하고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거나 그 정도를 기대하면서 하는 치료는 아니다.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지만 그 치료 자체는 필요한 상황에서 했을 경우에 충분한 의미를 갖는 치료가 될 수 있긴 하죠. 네, 오늘은 이렇게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주걱턱에서 쓸 수 있는 성장기에 쓸 수 있는 여러 장치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 오늘 이 긴 이야기를 이제 권원장님께서 한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정현 장치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박규정 수술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대TV의 황종민, 권민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